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저에게 너무나 믿기지 않는 드라마 같은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심할 정도로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릴 때 지독하게도 가난하셨다고 들었어요. 첫째이자 가장이었던 아빠는 미아리며 청량리며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그 일대를 돌아다니며 아가씨들 수발 들고 사람들 모아오고 소위 삐끼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비슷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나 봐요. 어린 나이에 어디서 써주지도 않으니 말이지요. 학교는 안 나가고 맨날 그런 짓을 하니 아빠는 고등학교를 퇴학당하다시피 자퇴하셨습니다. 밑바닥에서 구르고 굴렀으니 얼마나 사람이 억세고 드세겠어요. 평범하게 공부하는 애들과는 달리 매일 담배 냄새, 술 냄새 풍기고 툭하면 욱하고 싸우고 욕하는 학생인 아빠를 선생님들께서도 감당하기 힘드셨겠죠. 하여튼 그렇게 10대 때부터 돈을 번 아빤 쌈짓돈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미아리 쪽 근처에서 가판대에다가 여자들 속옷을 두고 팔고 양말이며 이런 잡다한 것들을 파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게 완전히 대박이 난 겁니다.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아빠의 얼굴을 아니까 도와준다고 하나씩 사던 물건들이 단골이 되어버린 거였지요. 아빠는 그렇게 속옷 일을 점점 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점포도 2-3개씩 내고 깡패들, 그런 양아치들이랑 일했던 아빠는 그쪽 인맥도 넓어서 엔터, 지금으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그런 관련 사업을 했습니다. 사람을 발굴해내고 사람으로 돈을 버는 일이었기에 아빠는 항상 접대 나가고 여자들 만나고 그런 게 일이었어요. 그런 아빠가 첫눈에 반해 결혼한 여자가 저희 엄마였습니다. 얼굴이 빼어나게 이쁜 엄마는 아빠의 눈에 띄게 되었고 적극적인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였지요. 그런데 그게 엄마의 인생에서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낳은 이후 아빠의 본색이 슬슬 드러나게 되었어요. 사업한다 치고 집안에 젊은 여자들을 데려오거나 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집에 들어와 엄마와 제 몸에 손찌검을 하기도 했고요. 어린 아이인 저를 지킨다고 엄마는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7살 때 아빠가 귤박스를 저와 엄마에게 던져 엄마의 등이 시퍼렇게 자국이 났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빠에 대한 증오가 피어 올라왔습니다. 아빠는 여러 사업을 통해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아빠가 하는 일은 대부분 지하경제에 있는 일이었기에 당연히 세금도 낼 필요가 없으니 버는 돈 그 자체가 아빠의 재산이었고 대부분 현금이었으니 말이지요. 하여튼 그런 아빠의 횡포를 참다 못해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 집 나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마음이 100% 아니 200%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들인 내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라는 죄책감이 들 뿐이었지요. 그 생각 때문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운동이란 운동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복싱부터 헬스, 태권도, 레슬링 등등 가릴 것 없이 모조리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복근이 있었고 소위 학교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일진들조차 저를 못 건드렸습니다. 한번 일진이 저에게 싸움을 걸어왔지만 제가 무참하게 그 일진을 찍소리도 못하게 밟아놔서 그게 소문이 퍼져 날라리 애들이 절 못 건드린 거였지요.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던 저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가출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짐승 취급하고 그저 심심풀이 샌드백으로만 생각했던 아빠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돈 많은 아빠는 제 급식비나 교복 살 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빠 몰래 전단지 일을 하며 번 돈으로 교복을 샀고 급식은 신청도 안 했어요. 그냥 굶자, 물로 배 채우자 싶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살아온 제가, 평생을 참아온 제가 터진 이유는 아빠가 제가 목숨처럼 아꼈던 저희 집에 놀러오는 길고양이, 제 유일한 친구였던 그 고양이를 무자비하게 대한 뒤 하늘나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이유는 황당했어요. 네가 그 고양이 때문에 정신머리가 빠졌다고. 안 그래도 저놈의 고양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날 잡고 한 방에 보내버렸다고 하며 깔깔깔 웃다 못해 배까지 잡으며 웃음을 쏟아내는 아빠의 모습에서 악마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빠를 내 고양이랑 똑같이 만들어버릴까? 도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한들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었기에 전 그렇게 조용히 집을 나왔지요. 아빠는 집 나간 저보고 미쳤다고, 잡히면 아주 다리 뭉댕이를 뿜지른다고 으름장을 내고 자기 부하 깡패를 시켜서 절 찾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걸 대비해 꽁꽁 숨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엄마가 데려간 절이 있었는데 그 절로 대피했어요. 딱 한 번 얼굴 본 스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성인 될 때까지만 딱 3년만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성인 되면 나도 이제 날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받아달라고 하면서요. 다행히 스님은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전 그곳에서 정말 공부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아빠처럼 안 살려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내 살 길 찾아야겠다 싶었어요. 평생 연필 잡아본 적 없던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성적이 상승하거나 그러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처음부터 목표는 모 전문대에 들어가 기술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라도 저에겐 너무나 높은 별이었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검정고시를 높은 점수로 합격한 제가 수능에서도 전문대는 물론이고 인서울 중상위권 경영학과에 갈 정도의 성적이 나온 겁니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학문에는 뜻이 없었고 빨리 기술 배워서 돈이나 벌자는 게 제 뜻이었어요. 스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멀리 생각해야 한다고. 당장 눈앞에 있는 미래 말고 더 멀리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후회가 안 남는다는 말씀에 저는 결국 전문대를 포기하고 4년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스님이 판단이 맞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저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다들 하하호호 웃고 행복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희 10대 시절은 회색깔 크레파스로 쭉쭉 색칠한 어두컴컴한 잿빛인 인생이었는데 친구들은 알록달록 화려하게 물들인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니 잿빛이었던 제 인생도 조금씩 저만의 색깔로 바뀌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환경이란 게 이런 영향을 끼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며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 갔다 온 이후에는 아버지와 한 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집 나간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끔 만나자고 하면서요. 저도 더 이상의 감정 싸움을 하기 싫었기에 알았다고 하고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떨어져서 각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저는 선배의 소개팅으로 다른 옆에 전문대에 다니고 있는 어여쁜 여자아이를 소개받았어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며 살았던 저로서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결핍되었던 애정 부분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늘을 둥둥 걷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에게 푹 빠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본인 전공에 대해 자부심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꼭 전공 살려서 성공할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 집도 사주고 오빠한테 호강시켜 줄 거라고 하면서요. 여친은 2년제였기 때문에 저보다 일찍 졸업해 사회생활을 했고 전 군대 갔다 오고 졸업 뒤 취중 끝에 모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바빠지니 저와 여친의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순수하고 순박했던 여자친구의 모습도 어느 순간 없어지고 그저 속세에 찌들어 저에게 짜증만 내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지쳐갔지요.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여자친구의 주변에 질이 좀 안 좋은 여자들이 많았나 봅니다. 약간 돈 받고 늙은 사람들이랑 사귀고 대가로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그런 일을 하니 여자친구도 내심 속으로 부러웠나 봐요.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가방 가지고 싶다고. 나는 왜 가난한 남자친구랑 사귀어야 하냐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속상했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여자친구는 참다 못해 저 몰래 그 언니들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딱 걸렸고 저는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걸 정말 질색했어요. 그래서 미련도 없이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미련이 없을 것 같았지만 7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헤어지고 나서 3년간은 아무 여자도 못 만나고 속으로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 3년상처럼 딱 3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고 여친 이름 꺼내도 아무렇지 않았고요. 그러다 저도 회사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여느 커플처럼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밥 한 번 먹자고요.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네 새엄마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엄청 당황했어요. 갑자기 새엄마라니. 가당치도 않았지만 일단 아버지랑 밥을 먹는 것 자체도 싫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나요. 그렇게 전 터덜터덜 아버지께서 예약하신 한식집으로 들어간 순간 앞에서 아빠와 어리다 못해 너무나 앳돼 보이는 한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는 겁니다. 순간 눈을 의심해 껌뻑이고 고개를 쭉 내밀고 다시 보니 그 여자는 제가 알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 라며 소리를 냈고 그 여자는 고개를 들어 절 보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그 여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신발장에 있는 구두를 신고 황급하게 가게를 나가는 겁니다. 제 어깨를 툭 치면서요. 전 달려가 그 여자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너가 왜 여기 있어? 너가 왜 우리 아빠랑 교제를 하고 있는 거냐고. 네, 아빠가 만나고 있다는 여자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7년간 사귄 제 전 여자친구였어요. 여친은 알고 보니 저와 헤어진 후 같이 일했던 언니들처럼 계속 나이 많은 남자들을 만나며 그렇게 돈을 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고 계속 교제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맘에 너무 들어 아예 와이프 삼을 생각을 하셨던 거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면 아들보다 어린 여자를 새엄마 될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주나.
역시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원래도 싫었지만 정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혐오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전 여자친구였지만 너무나 그냥 제 존재 자체가 부정될 정도로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명품이 좋아도 띠동갑을 2바퀴를 훨씬 넘기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니. 말도 안 됐고 그 상대가 내 전 여친인 게 더 황당할 따름이었지요. 여친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제 얼굴을 못 쳐다보고 놔, 이거 놔 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너 이따구로 살지 마. 돈이 그렇게 좋니? 이런 식으로 살수록 네 속은 새카맣게 타버릴 거야. 이건 절대 정상적이지 않아.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새 삶 살아. 20대 초반이었을 때 널 본 나로서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야. 순수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눈물도 많고 여린 애라고. 왜 그렇게 변한 거야? 그래도 우리 아빠는 아니잖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너 저딴 남자 돈 보고 결혼하면 평생 후회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도망가. 눈 감아줄게. 다 내가 눈 감고 모른 척 할 테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새 인생 살아. 라고 외쳤습니다. 전 여친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결국 제 손을 내치고 가더라고요. 아버지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에잇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요. 그렇게 그날 이후 아버지와 전 여자친구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런 인생이 너무나 싫고 끔찍해 완전히 연을 끊었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운명의 장난이 중심에 있는 건지 한참을 힘들어했습니다. 결국엔 남 탓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내 팔자다 라고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체념하고 살기 시작했네요. 아버지는 없다고, 내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 여자친구와의 과거도 지우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20대 시절을 이쁘게 그려준 친구였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되니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쓰디쓴 독약을 먹은 느낌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제 치부이기에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여기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속이 좀 후련하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